여러분, 블랙니카는 다른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루피가 가진 어둠 속성 열매의 각성에서 비롯된 힘일 겁니다. 이 블랙니카는 오다 작가님의 악몽에서 시작된 예언으로 기묘한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등장했죠. 이 니카, 잘 보면 사왕 검은 수염과 수염이 판박이입니다. 만약 검은 수염이 니카라면 이 반전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검은 수염이 아니라 루피의 힘이 어둠의 방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루피만의 니카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루피가 악당이 되냐고요? 절대 아니죠. 스릴러바크 편이 나이트메어 루피를 떠올려보세요. 루피는 악마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정의로운 정신만큼은 그대로였거든요. 원래 니카는 태양의 신, 해방의 전사로 불리지만 사람들은 그 본래 기원, 즉 악마의 현신, 신이 된 악마라는 점은 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인공 루피의 힘 속에서 찾아야 할 원피스의 핵심 떡밥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이무님. 단 한 번도 성지 마리조아를 직접 떠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세계를 지배했죠.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임은 오로성의 몸에 비니의 패왕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힘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은 로저나 사왕 같은 강자들이 자기 앞마당까지 와서 날뛰도록 그냥 뒀을까요? 왜 록스디, 지백은 임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임은 햇빛 아래로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그의 몸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원인이 뭐냐고요? 자신의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빛에 노출되면 특정 악마의 열매 능력 때문에 그야말로 순삭당할 운명인 거죠. 자, 그럼 이미 왜 햇빛 아래서 살 수 없는지 이 가설을 하나씩 파고 들어봅시다. 태양의 신니카에 빛에 닿는 순간 그는 즉시 소멸할 운명입니다. 이전에 등장했을 때 임은 발목 그림자까지 덮는 긴 검은 망토를 입고 있었죠. 심지어 1115화에서는 머리에 두건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긴 비옷 같은 옷보다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게 햇볕을 가리면서 움직이기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뒤에서 누가 칼 들고 덤벼도 고개 돌리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게다가 이 두건은 과거 아라바스타에 존재했던 악마 숭배 교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고 사탄을 소환하는 의식을 치렀죠. 이미야말로 진짜 사탄, 그 원을 마법진처럼 사용한 장본인일 겁니다. 사실상 그 교단의 진정한 교주, 전능한 악마 그 자체인 셈이죠. 마리조아에서 봤듯이 임은 오로성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들은 햇빛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낮에도 멀쩡히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임도 햇빛 아래 있었는데 괜찮지 않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셨어요. 그건 임의 본체가 아니라 오로성의 몸이라는 겁니다. 오로성조차 미라처럼 몸에 붕대를 감고 모자로 머리를 가리는 등 꽤나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물론 허벅지 위쪽은 드러나 있었지만 거긴 햇볕에 닿아도 까맣게 탈 뿐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임은 직사광선에 닿으면 사라지는 걸까요? 제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과거의 그림자 열매 능력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공백의 100년 당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빼앗겨버렸고 그 결과 더 이상 바깥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된 겁니다. 만에 하나 햇볕에 노출되면 그대로 재가 되어버릴 위험에 처한 거죠. 여러분, 정상전쟁 이후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 하나 기억나시나요? 581화에서 도플라밍고가 칠무의 개코 모리아를 처리하려던 장면 말입니다. 도플라밍고는 모리아가 죽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이죠. 이런 결말이 합리적이지 않나? 정부에게 숙청당하는 것보단 낫지? 모리아가 누구 명령이냐? 센고쿠냐? 라고 묻자 도플라밍고는 아니, 그보다 더위다라고 답합니다. 이 더위라는 건 세계의 왕임의 명령을 받은 오로성을 암시하는 거겠죠. 원래대로라면 모리아는 마린포드에서 즉결 처분되었어야 하지만 그땐 명령이 없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상전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이미게코 모리아의 능력을 보고 만 겁니다. 바로 자신을 이렇게 햇빛도 못 보는 신세로 만든 그 빌어먹을 능력을요. 다행히 그의 부하 압살롬이 투명 능력으로 나타나 모리아를 구출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죠. 게코 모리아의 능력은 그림자를 조종하는 겁니다. 특히 주인의 몸에서 그림자를 분리할 수 있죠. 그림자를 잃은 자는 햇빛 아래 설 수 없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림자를 되찾기 전까지는 몸을 꽁꽁 싸매고 다녀야 하죠. 만약 임의 그림자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다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이유 때문에 이미 바깥 세상에서 활개치지 못하는 겁니다. 햇빛 아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림자는 주인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은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니 그의 그림자 또한 영원히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그림자를 찾아야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이미 모리아를 죽이려 한 건 과거 그림자 열매 능력자에 대한 증오도 있지만 만약 모리아가 최종 전쟁에서 정부의 적이 된다면
그 능력이 너무나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리아는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니었죠. 패기도 제대로 못 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초신성 시절에는 와노쿠니에 쳐들어가 사왕 카이도와 천지를 뒤흔드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스릴러바크에서 모리아는 그림자를 흡수해 자신을 강화하는 섀도우즈 아스가르드를 선보였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 과부하가 걸려 루피에게 당했지만요. 이처럼 그림자 열매는 강자의 그림자만 있다면 사용자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루피도 100개의 그림자를 주입받아 나이트메어 루피가 되었을 때 엘버프 거인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떡밥입니다. 개코 모리아가 최종전에서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황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심지어 그림자 조종은 모리아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82화에서 로라가 말했죠. 정신력만 강하면 그림자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 하지만 정신력이 약하면 기절해버리고 말아. 힘은 최대 10분만 유지되고 그 후엔 전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 자, 상상해보세요. 세계의 왕, 임의 그림자가 빼앗겨 마지막 섬, 라프텔의 상자 안에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조이보이와 동료들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숨겨놓았다면? 로저가 이 그림자를 발견했고 10분간 엄청난 파워업을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되었습니다. 해적왕의 본래 힘에 이 힘까지 더해졌다면 10분 안에 임을 쓰러뜨리고 세계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10분이 지나면 그림자는 돌아가고 로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의 왕이 되려면 태양의 신 니카가 나타나는 시대 변화의 징조와 함께 마리조아를 공격해야만 합니다. 니카의 힘과 결합한다면 어두운 성지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햇빛 아래서 임을 해치우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니카가 각성 능력으로 햇빛을 고무처럼 다뤄 번개를 던지듯 성지에 쏟아붓고 거기에 임의 그림자로 파워업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조이보이와 동료들이 세운 계획이었지만 1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하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터무니없는 작전이었던 겁니다. 록스디, 지백은 마리조아에 갔을 때 임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빛이 드는 꽃의 방까지 찾아간 걸 보면 말이죠. 그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통해 마지막 섬에 그것을 손에 넣으면 마리조아를 다시 공격할 완벽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록스는 임을 이길 힘이 부족했죠. 800년 전부터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지막 섬에서 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림자를 찾는 겁니다. 물론 도플라밍고가 언급했듯 수술수술 열매와 국보를 결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아직 너무나 미지수라 지금 단계에서 가설을 세우긴 어렵네요. 다시 루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100개의 그림자를 받아들여 10분간 나이트메어 루피가 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푸른 피부에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했었죠. 만약 최종 전쟁에서 루피가 임의 그림자를 손에 넣는다면 10분간 임과 비슷한 악마의 힘을 쓸 수 있게 되고 기어오의 태양신 니카와 공명하면서 외형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하얀 니카에서 블랙 니카로 변해 임과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 루피는 블랙 니카만으로 임을 이기진 못할 겁니다. 오다가 개코 모리아를 살려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모리아가 루피의 동맹이 되어 다른 강자들의 그림자까지 모아 루피에게 주입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의 기어오를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형태로 진화의 임을 물리치게 될 겁니다. 블랙 니카는 10분짜리 비장의 카드, 루피의 기어오와 라프텔에 갇힌 임의 그림자가 결합한 형태일 것입니다. 이 가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은 형, 이미 성지 밖으로 못 나오는 거 그림자 뺏겨서 그런 거 맞죠? 임 그림자 잘려서 어딘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님? 이미 힘을 되찾으려면 그림자를 되찾거나 세상을 영원한 어둠으로 만들어야 할 듯. 모리아가 임 그림자 찾아서 다른 강자 시체에 넣을 수도. 같은 여러분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질문과 가설로 영감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증거와 논거를 더해 가설을 완성시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중 일부가 미래의 진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가설을 남겨주시거나 멤버십에 가입해서 저와 직접 소통해요.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프텔의 임의 심장이 보관되어 있다면요? 제가 분석했던 다른 떡밥들을 기억하시나요? 임의 심장은 과거 수술수술 열매에 의해 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조아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죠. 록스띠, 지백이 판게아성 꽃의 방까지 찾아가서 나는 전설적인 해적 데비 존스의 팬이다라고 말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데비 존스는 누구일까요? 바로 공백의 100년 시대에 존재했던 천재의사이자 해적, 수술수술 열매로 세계의 왕 네로나 임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그는 임의 심장을 훔쳐 망자의 함에 넣고 마지막 섬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이 섬을 발견하고 라프텔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런 가설 처음 들어보시죠? 원피스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파고들수록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데비 존스의 등장은 플라잉 더치맨, 분리된 심장, 네펠타리 릴리의 배신당한 사랑 등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거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1115화에서 록스디 지백은 엄청난 힘으로 마리조아를 공격해 세계의 왕이 있는 꽃의 방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데비 존스라는 이름이 언급된 건 이 인물이 임의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록스는 당시의 힘만으로는 임을 이길 수 없었기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상한 점은 록스가 떠날 때 몸에 상처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격렬한 싸움은 없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보여준 임의 압도적인 패왕색 패기를 생각하면 왜 록스는 그때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제 가설은 이렇습니다. 록스는 무언가 결정적인 사실을 알아챈 겁니다. 만약 그것을 손에 넣는다면 세계의 왕임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임의 자리를 빼앗고 다음 세계의 왕이 될 수 있는 열쇠, 즉 조이보이처럼 극한의 패기로 싸우지 않고도 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록스뿐 아니라 누구든 그것을 가지고 마리조아에 간다면 임은 그저 하인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임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왜 하필 심장이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등장하는 데비 존스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데비 존스는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장입니다. 그는 바다의 여신 칼립소와 비극적인 사랑을 했죠. 원피스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보입니다. 꽃의 방에 네펠타리 릴리의 사진을 보관한 님, 그는 릴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데비 존스가 칼립소를 인간의 몸에 봉인한 이야기와 겹쳐 보입니다. 릴리 여왕의 실종, 그리고 그녀와 똑 닮은 비비의 등장은 임에게 옛사랑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레벨리에서 비비를 붙잡으라고 명령했지만 사부 때문에 실패했죠. 영화 속 데비 존스는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망자의 함에 보관합니다. 이 덕분에 불멸의 존재가 되지만 문어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바로 이 부분이 수술수술 열매 능력과 소름 돋게 연결됩니다. 사보의 증언에 따르면 세계의 왕임은 20인의 왕 중 한 명인 네로나 성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수술 덕분이죠. 정부가 이 열매에 50억 벨이라는 로저의 현상금과 맞먹는 거액을 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가 이 열매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공간 룸 안에서 모든 것을 분리하는 능력. 특히 스모커와의 싸움에서 메스라는 기술로 그의 심장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죠. 메스는 네덜란드어로 수술칼을 의미하는데 플라잉 더치맨, 네덜란드인의 배과 언어적으로도 연결됩니다. 로는 시저의 심장을 꺼내 그를 협박하고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과거, 임은 한 천재 의사에게 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의사는 죽어야 했죠. 하지만 과연 그 의사가 순순히 자신의 목숨을 바쳤을까요? 저는 그 의사가 수술 직전 메스 기술로 임의 심장을 분리해 협상의 카드로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조이보이 측, 아마도 네펠타리 릴리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임을 완전히 죽일 수 없었기에 그의 심장을 망자의 함에 넣어 라프텔에 봉인한 겁니다. 로저 해적단이 라프텔에 도착해서 폭소한 이유는 그 안에 있던 임의 유치하고 서툰 연애 편지들을 읽었기 때문일 겁니다. 목숨 걸고 온 마지막 섬의 보물이 고작 한심한 연애 편지라니.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계의 왕을 조종할 수 있는 심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찾은 자는 시대를 뒤바꿀 수 있다. 록스가 갓벨리로 향한 이유도 그곳에 라프텔로 향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클라이맥스는 데비 존스의 심장을 둘러싼 쟁탈전입니다. 결국 잭 스페로우가 윌 터너의 손으로 심장을 찌르게 하여 데비 존스를 죽이죠. 그렇다면 원피스의 최종장 역시 임의 심장을 둘러싼 거대한 쟁탈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불로불 쌓이고 너무나 강하기에 그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심장을 파괴하는 것이니까요. 이 가설대로라면 모든 세력이 원피스를 찾아 헤매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임의 심장을 손에 넣으면 세계의 왕의 목숨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거나 왕위를 넘겨받을 수 있죠. 록스가 당시 세계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교환 조건, 즉 심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피스 세계관의 데비 존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캐리비안의 데비 존스 이미지는 임에게, 칼립소는 릴리에게 대입됩니다. 그렇다면 원피스의 데비 존스는 조이보이의 동료이자 닥터 쿠레아가 언급했던 그 천재 의사일 겁니다. 수술수술 열매의 이전 능력자로서 임의 심장을 훔쳐 조이보이 측에 넘겨준 인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데뷔백 파이트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과연 이 게임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